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카스입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대구 경북 TK 시국 토크 콘서트가 꼭 이틀 남았습니다. 대구 경북에 계시는 우리 보수 우파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리고 부산 경남에 계시는 분들, 또 요즘은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전국에서 또 오십니다. 장소와 관계없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체류했던 경북 울진 그 보리밥집 그 여사장님, 또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 그 다음에 후포항에서 알게 된 그 생선 가게 아주머니, 또 그 평해읍이라고 있죠. 후포 평해읍, 그 된장찌개 팔고 계시는 그 여사장님,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발소 하시는 분, 그 대중이발소, 이름이 대중이발소입니다. 그 대중적이다 할 때 그 대중이발소. 조금 먼 길이긴 합니다만 이번 대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윤창중 정치학교 보수 우파의 길을 묻다. 여러분과 함께 서로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보수 우파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윤창중 칼럼 세상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스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제가 갑자기 칼럼과 방송을 중단하고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데 내려가서 제가 한 달, 그리고 이런저런 책 준비로 해서 모두 48일 동안 칼럼과 방송을 그 중단하게 된 그 배경 중에 하나를 오늘 제가 그 속사정을 좀 오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김병준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그 전원회의라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시킨 것을 보면서 제가 침묵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고 제가 결심했던 겁니다. 야, 정말 자유한국당은 희망이 없구나, 호플리스하구나. 그런데 윤칼세 TV를 보시는 분들한테 차마 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자유한국당은 정말 미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노무현의 아바타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신이계가 바디 사장으로 앉혀가지고 또 그 자유한국당을 쇄신하겠다고 또 쇼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다는 것이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면서도
윤창중은 뭐 저렇게 꼭 안 되게만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일단 칼럼 방송을 접어보자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월여가 지났는데 김병준 씨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그 자리를 맡은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참 불행하게도 그 예측이 그런 불길했던 예측이 그대로 마저 떨어지고 있다. 적중하고 있다. 친이계의 그 목말에 태워져 가지고 이 바지 사장 역할을 한 지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친이계 눈치를 보느라 그리고 또 보수우파 이 시민 눈치를 보느라 참 선문담만 해왔죠.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그런 것을 감히 예측한답시고 또 안 좋은 소리를 하면은 윤칼세 TV를 보시는 분들도 참 짜증스러운 일이고, 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그래서 참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제가 그 이후에 김병준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전원책 변호사가 들어와 가지고 보수 대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장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야, 이거 장사되는 것 같은데? 지금 김병준 씨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친이계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무성이다, 홍준표다, 김성태다,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김용태다 하는 이런 친이계들이 보수 대통합으로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김병준 씨가 지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오늘 제주도 내려가 가지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는데, 또 원희룡은 자기 이미지 정치하느냐고 나는 만나기 전부터 중앙정치하고는 멀어지고 멀리하고 나는 제주 도정에 몰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 정치를 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그러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왜 먼저 이런 이야기를 못했을까? 전원책이라는 우산 장사가 이 비 오는 날 우산이요 하니까 뒤따라가면서 나도요 하는 거 아닌가 말이죠. 왜 그런 옛날 어릴 적 그 개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그 한 토막이 떠올라요. 그동안 3개월 동안 뭐 했냐 이거죠. 그런데 어제 갑자기 또 무슨 어딜 갔냐면 5.18 광주 묘역을 가가지고 말이죠. 우리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았다. 이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말이죠. 구름 잡는 소리. 왜 구름 잡는 소리 했겠어요? 솔직히 보수 우파가 5.18이라고 하면 지금 넌더리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보수 우파 눈치 보느냐고 속 시원한 이야기도 못하고 5.18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 무슨 호남 이런 분들 또 좌파 이 눈치 보느냐고 또 5.18에 대해서 또 어떻게 또 비판하는 소리도 못하고, 그렇다고 5.18에 대해서 칭송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완전히 무슨 정체성이 없는 말이죠. 그야말로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이 김병준 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심성적으로 치고 나오는 용기가 없는 분이에요. 또 바닥에 뒹굴면서 이 살아남으려고 용을 쓰는 그러한 근성도 없는 사람이에요. 김병준 씨의 경우 뭐 보수의 몸을 담던 좌파의 몸을 담던 나름대로 무슨 뼛속 깊이 축적해온 어떤 철학 같은 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냥 바지사냥, 이 바지사장이 어떻게 보면 전공 같아 보이는 뭐 이 소위 말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 정책실장과 같은 자리, 그래서 원칙론 같은 거 말하면서 뭐 이 녹을 먹거나 그냥 이 학교에서 글 쓰고 방송에 가끔 나가서 이 존재감 그런 대로 충족하면서 살아가는, 제가 볼 때 그런 선비형입니다. 이런 난세, 그 위기의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을 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김무성, 김성태, 홍준표 이런 친이계가 이 김병준 이런 물러터진 이 스타일의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런 사람을 이 바지 사장으로 데려오는 거니까 잘 데려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럭저럭 이 친이계가 이 자유한국당을 말아먹는데 이 지금 이 지장이 없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이 전원책 이 조직 강화 특위위원이죠. 전원책 이 변호사가 이 시도하고 있는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이 말이죠. 지금 보수파 중에 보수 대통합을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것은 일말의 원칙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저 뭉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장 잘 먹히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단합해야 된다. 뭉쳐야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저 뭉치면 살 수 있다는 황당하고 원칙주의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구역질 나는 통합론이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면서 이 새누리당을 깨부수고 나갔던, 또 갔다 왔던 이 보수파리들, 이 보수파리 하면서 이름 깨나 알린 사람들을 죄다 긁어 모으자는 거죠. 죄다 긁어 모으자. 한마디로 보수 잡탕당을 만들자. 왜? 보수 대통합은 좋은 거니까. 그것은 명분도 있어 보이고, 야, 그러면 보수 대통합해야 하지 않겠느냐? 반대할 수 없어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속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보수 잡탕이죠. 여기에 1차 목표가 어디 있느냐?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간 그 배신자들을 다 데려오자는 거예요. 유승민, 하태경, 이준석이. 참 논평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금 당대표는 손학규. 손학규는 누굽니까? 2007년 그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경선할 때 한나라당은 군사 독재 정권의 잔당이다 하고서 침 뱉고 나간 사람이 손학규예요. 손학규. 그런 사람이 당대표를 하고 있는 당하고 좀 통합하자고 하는 거죠.
당명도 바꾸겠다 그러고. 지금 손학규 같은 사람은 뭐 길길이 뛰고 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바른미래당이 이대로 가면은 이게 뭐 참 그야말로 뭐 이도 저도 안 되는 뭐 그야말로 총선이 가까워져 오면 공중분해될 거라는 걸 뻔히 손학규도 왜 모르겠습니까? 일단 뭐 완전히 뭐 펄펄 뛰는 거죠. 그래야만 몸값 올리니까. 이 뻔한 수작이에요. 뻔한 수작. 그렇다면은 지금 자유한국당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손학규, 유승민, 하태경이 이런 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 보수 잡탕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모른다. 이게 진정한 거대 보수 우파 정당이다라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다. 그 착시현상에 국민들이 눈이 멀어진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 보수 우파가라는 이 작자들이 펼치는 이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그 밑바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정당이 되는 거죠. 어떤 원칙도 없고 어떤 명분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는 그 정당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인명진을 데려오고 김병준을 데려오고 이제는 다 모이자. 그야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인민재판 마녀 사냥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전원책 변호사는 뭐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하자. 끝장 토론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건데요. 아니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가시 시킨 그 당에서 왜 박근혜를 갖고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죠. 토론을 해봐야 합니까? 전원책 변호사는 토론을 해봐야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자유한국당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 결국은 완전히 이도저도 아닌 그야말로 잡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 자유한국당에 그 조직강화 특위위원으로 들어갈 때는 무슨 소리를 했냐면 전국의 이 당협위원장을 다 바꿔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난다며. 엄두가 안 나니까 지금 또 통합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통합한다고. 그런데 통합이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아무 뿌리도 없는 김병준 전원책이 친이계의 무등을 이 목마를 태워준다고 그래가지고 전원책 무슨 누구냐 김병준이가 부른다고 그래서 무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들어가고 오세훈이가 들어가고 뭐 이 원희룡이가 들어가고 남경필이가 들어가고 들어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루 이틀 한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불러와서는 자유한국당은 미래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해봤자 총선에서 성공한다? 총선에서 무슨 더불어민주당을 이긴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볼 때 0%입니다. 손에 장을 지립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처음 들어갈 때 완전히 다 엎어버릴 것처럼 얘기하더니 말이야. 엎어버릴 것처럼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김무성도 치고 홍준표도 치고 그러더니 뭐 김무성 홍준표는 뭐 자유한국당의 뭐 인적 자산 아닙니까? 라고 물러서고
그러더니 2, 3일 동안 조용하더니 보수 대통합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태극기는 뭐 극우가 아니다. 태극기 세력 부대도 뭐 통합의 대상이다. 지금 당신이 뭐 인심 쓰는 거냐 말이죠, 지금. 그랬더니 무슨 하태경이가 뭐, 태극기 부대는 뭐 극우다. 무슨 찍고 까불고 말이죠. 당신들이 지금 찍고 까불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태극기 이 보수라는 것이. 그야말로, 엄동설안에 말 풍찬 노숙하면서 말이야.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 태극기 보수 시민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보수 우파의 그 적소는 자유한국당이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그 보수 우파의 그 적자, 그 적통 세력은 지금 날이면 날마다 토요일마다 국경일마다 광화문 거리, 서울역 대한문으로 나오고 있는 그 태극기 보수 우파 세력이에요. 이미 보수 우파의 이니셔티브는 넘어갔습니다. 김정은이가 뭐라 했어? 김정은이가 내가 자유한국당이 반발할 걸 무서워서 서울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태극기 부대, 태극기 보수 세력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내가 서울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박지원이가 전하는 거 보면은. 자유한국당은 창피한 줄을 알아야 돼. 창피한 줄을. 응? 저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자리에 내려와서 단풍놀이나 떠나라. 제가 볼 때 생리에도 맞지 않고 또한 이 정치를 할 만한 소질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괜히 보수 우파의 제기에 이 걸림돌만 되지 말고 이 정도에서 깨끗이 떠났으면 합니다. 김병준이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정치입니다. 대한민국 보수 우파 시민 여러분, 아직 2020년 4월 총선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너무 초조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뭉치자. 원칙과 원리가 없는 그 잡탕, 사실상 보수 대야합, 그 야합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보수 잡탕당, 보수 대야합당으로 또 총선에서 뭐 이 더불어민주당하고 한판 붙는다? 이건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상정의 정의당보다 아마 의석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가 아니라 제가 확신합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나와도 마찬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또 당명을 바꿔가지고 바른미래당이라는 또 이런 배신자당하고 합쳐가지고 뭐 손학규, 유승민 거기에 또 안철수까지 합쳐가지고 아무리 몸집을 길러도 저는 총선 전에 그 당은 공천도 하기 전에 망할 것이고 그 보수 대야합당이 총선에 공천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한테 저는 100% 패배할 것을 봅니다.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2월까지 전당대회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거죠.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제가 볼 때는 방책입니다.
하루빨리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자를 내세워야 합니다. 여기다 무슨 황교안이 불러들이고 오세훈이 원희룡 남경필 이 사람들 만나서 애걸복걸하고 들어오라 또 안 들어오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입 다물고 자유한국당이 이게 장사가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왜 안 들어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빨리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최강자를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경쟁자들끼리 서로가 그야말로 머리에 피가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최강자를 뽑는 거죠. 그 최강자가 또 무슨 일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되는 거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완패 참패하고 나서 또 3개월여가 또 허송세월 했습니다. 앞으로 4개월 동안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내년 2월까지 간다 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서 또 무슨 결과가 나오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뻔히 임종할 사람을 임종할 환자의 연명 치료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하루빨리 지금 당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모욕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단풍 구경이나 다니면서 주유천하의 시간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